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섰는데요.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항섭 기자, 바람이 강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서귀포시 법한포구에는 가만히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세차게 내리던 빗줄기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새벽부터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거칠어졌습니다. 이제 방파제 위를 강하게 때릴 정도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습니다. 제주도 바로 앞바다까지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요. 제주도 내륙 전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내린 비의 양은 한라산 진달래밭에 954mm를 비롯해 서귀포 392, 제주시에 173mm 등입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주시 노용교차로와 용도암 인근 도로 등이 침수되면서 도로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제주와 연결된 바닷길은 모두 막혔고 제주공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항공기 15편이 결항됐습니다. 태풍 찬투는 현재 서귀포 남서쪽 약 200km 해상에서 제주를 향해 점점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7시쯤 서귀포 남동쪽 40km 해상까지 올라오면서 가장 가까워집니다. 그때까지가 제주도는 최대 고비입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이렇게 태풍 찬투가 북상하면서 비바람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제주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각 지역에 설치된 제주도 재난감시 CCTV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주시 라마다 호텔 앞에 설치된 CCTV입니다. 간간히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태풍이 근접하면 월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접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서귀포시 남원 어촌계에 설치된 CCTV입니다. 어두워지면서 비가 내리는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파도가 점점 거세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제주시 구자읍 사무소에 설치된 CCTV입니다. 인적이 끊긴 가운데 빗줄기가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람에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데 태풍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엔 서귀포시 중문 해수욕장입니다. 파도가 확연히 높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광객들께서는 사진을 찍기 위해 해안가에 접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재난감시 CCTV를 통해 제주 각지의 현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14호 태풍 찬투의 예상 진로를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는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내일 아침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의원 기상캐스터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태풍 찬투가 오전보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약 2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km로 이동 중입니다. 밤사이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에 더 가까워지겠고요. 내일 아침에 제주 남동쪽 해상을 지나 오후에는 대한 해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찬투는 현재 중형급의 태풍인데요. 태풍이 통과하는 길목인 제주 남동쪽 해상의 해수면 온도가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인 26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서 태풍의 강도를 유지하며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태풍은 내일 오전 8시에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겠는데요.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 남부 지역에는 초속 20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바람이 더 거세게 불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초속 40m에 달하는 돌풍이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과 제주도 전역에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8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해안 지역에서는 월파에 의한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태풍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제주와 남해안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제주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제주에는 시간당 50에서 80mm가량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100에서 300mm, 산지에는 400mm가량의 큰 비가 내리겠는데요. 월요일부터 현재까지 제주 산간에는 917.5mm의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다가 내일까지 누적 강우량이 1000mm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붕괴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고요. 보행자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희 제주 MBC에서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제주 MBC를 통해서도 오늘 밤 철야 재난 방송을 진행합니다. 스튜디오 제주 MBC는 태풍 찬투가 제주를 빠져나갈 때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태풍 전보와 제주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전달하게 됩니다. 태풍 영상을 제보하실 분들은 카카오톡 제주 MBC 뉴스를 통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엔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제주 MBC가 추석을 앞두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역 현안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9%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15.3%,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1%, 홍준표 국회의원 10.8%,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7.6%로 뒤를 이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2%,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4%, 유승민 전 국회의원 1.2%였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황교안, 박용진, 김두관, 하태경 후보는 1%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22.1%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40대와 50대 블루칼라 종사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60대와 70대 이상 1차 산업 종사자 주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49.8%, 이낙연 전 대표가 22.5%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45%, 홍준표 국회의원 22.4%,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14.2%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45.8%로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36.1%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4.9%, 국민의힘 26.4%, 정의당 3.7%, 국민의당 3.6%, 열린민주당 2.9%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5.4%로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45.8%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제주 MBC 도민 여론조사 두 번째 순서로 제주도지사 후보 선호도 결과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죠. 제주도 의회는 오늘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적격 취지의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고영권 예정자가 일부 미흡한 면이 있지만 도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코로나19 상황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인사청문회에서 고영권 예정자는 내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 의사가 없고
3년 뒤 총선 출마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우스 감귤 출하가 한창 이루어져야 할 대목을 맞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경매 시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태풍으로 인해 해상 운송길마저 막히면서 농가에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서귀포 지역의 한 농협 유통센터. 곳곳에 상자에 담긴 하우스 감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달 초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중도매인까지 120여 명이 감염되며 과일 경매가 차질을 빚자 출하하지 못하고 쌓인 겁니다. 제때 출하하지 못한 감귤은 쉽게 썩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포장한 하우스 감귤은 당도가 높다 보니 저장 기간이 2, 3일에 불과합니다. 농가들은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출하를 타진해보지만 일주일 가까이 느리게 이동 중인 태풍에 해상 운송길도 막혔습니다. 일부 농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항공편이라도 출하하고 있지만 운송비가 선박보다 3배나 비싸다 보니 출하하면 할수록 적자만 커지고 있습니다. 배로 가는 거면 운임도 한 2배 정도 비싸지만은 다시 거기서 하차해가지고 다시 용달차를 빌려서라도 다시 그 현장에 가려면은 운임비는 한 3배, 4배 더 비싸지게 됩니다. 추석 대목인 요즘 하루 평균 출하되는 제주산 하우스 감귤은 350여 톤. 예년 같은 기간보다 120톤가량 줄었습니다. 제주도 농산물이 소비지에 운송이 될 수 있도록 특별 화물선 화물기 투입이든 그것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거에 따르는 추가 운송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 대책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 가락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휴장일을 예정보다 앞당겨 모레부터 휴장을 결정한 데다 느림보 태풍 찬투로 바닷길은 모레 이후에야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 농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초등학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1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 기준 1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2,75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1명은 서귀포 대정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로 지금까지 해당 집단 감염 확진자는 35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해 몰래 영업하던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을 급습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어기며 몰래 영업하던 현장을 적발하고 업주와 손님 등 54명을 입건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출입문을 닫은 채 업장 외부에 망지기를 두고 무전기로 교신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 시내 주거지 등에서 당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던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하고 두 딸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열린 국회 대정분 질문에서 위성군 국회의원이 제기한 4.3 관련 질의에 대해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배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4.3 특별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일었던 불법 군사재판 수용인 등에 대한 선별적 재심 논란을 일축하고 일괄적 재심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